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행이 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기습 지명한 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정훈 기자,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오늘 결정이 됐는데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일시 중단되는데요. 현재의 9명 체제에선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효력은 정지됩니다.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참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목요일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14일 월요일에 결정이 나왔거든요. 주말을 포함해 나흘이 걸린 겁니다. 이 사례를 대입한다면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이건 사실 전례도 없는 일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 법제처, 입법조사처 어디에서도 이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지위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잖아요. 헌재에서 어떤 쟁점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헌법학 교과서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기습 지명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를 뛰어넘어 매우 적극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례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결과가 그래서 주목되는 건데요. 앞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과정에 대해 숙지가 돼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재판관 구인 체제가 유지되는 게 1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판관들은 당장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 다름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처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법제처가 이미 정리해 놓은 셈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을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자제돼야 하지만 파면 이후에는 적극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직 법제처장의 주장을 반박한 건 법제처의 15년 전 헌법 해석이었습니다. 2010년 2월 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연구팀이 쓴 헌법 주석서. 대통령 거리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 등이 규정된 헌법 71조를 설명하면서 직무 범위도 정리해뒀습니다. 주석서는 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 권한 전반이라면서도 임시적 성질을 고려해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현상 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모두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법제처가 과거에 정리해 놓은 셈입니다. 법제처는 주석서 내용에 대해 연구팀이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법제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 결과도 법제처 주석서와 같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입법조사처는 헌법 학계와 전문가 등의 유권 해석을 받아본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위헌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앞서 보신 한덕수 대행이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생활 막바지까지 또 신경 쓰는 게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극우 집회 단골 연사였던 전한길 씨가 관저로 초대를 받아 다녀왔다며 활짝 웃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손을 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주먹을 들어 올리며 파이팅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계몽령을 설파했던 전한길 씨는 자신이 설립한 언론 매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이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려고 자신을 관저로 불렀다면서 한 채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자신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청년 세대들은 어떡하냐며 탄핵 반대를 외친 국민들께 미안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통화 사실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격려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장관을 그만두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제가 장관을 임명해 주셔서 했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남동 관저에서 만난 윤 전 대통령이 매우 상심한 모습이었고 건강상 이유로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등 대선을 겨냥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파면 뒤 처음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윤심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왔던 나경원 의원은 대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면 국민의힘이 더 망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파면되고도 이렇게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윤 전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걸까요? 대통령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를 탄 채 법원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일반인 접촉도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파면되고 나서 20일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이후 열린 첫 재판 때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출석을 앞두고 법원이 경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동선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구속 상태이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신문에 출석하면서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구속 피고인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철제 덧문을 내려 언론사 사진 촬영을 막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수의 차린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라 법원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5번 출입구를 통과해 4층 법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상 이유를 들어 차량이 곧바로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가는 동안에도 일반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섰던 법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 촬영이 허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허용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예정된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한덕수 대행에게 매달리며 인사전횡을 지속하고 있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향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에게 개인의 사병 집단이란 오명을 씌운 장본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연판장도 돌리고 있다는데요. 홍익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처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벌써 하루 만에 약 200명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판장에는 경호처가 사병 집단이란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대통령 신임을 등에 업고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호처 특성상 연판장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 3부장을 해임해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제청했는데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의 해임 청원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이 배웅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